어느 가을날 오전 낡은 법정 건물 복도에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빛 양복은 곳곳이 해지고 색이 바랬으며 구두 밑창은 오래 걸어서 닳아 있었죠.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법정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미 몇몇 사람들이 방청석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인을 지나치며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는 콧방귀를 뀌었고 어떤 이는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노인은 그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말해야 하는 날이었으니까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천장은 높고 벽은 회색빛이었으며 의자들은 딱딱해 보였습니다. 노인은 안내를 받아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고 허리는 약간 굽어 있었죠. 방청석 여기저기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증인이라고? 뭘 알고 있겠어, 저 나이에. 시간 낭비 아닌가.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리에 앉았죠. 증인석에 앉으니 온 법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판사석은 높은 곳에 있었고 변호사들은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으며 방청객들은 지루한 듯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젊은 판사였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자리에 앉더니 사건 기록을 펼쳤습니다. 노인을 향한 시선은 무심했습니다. 그저 하나의 증인일 뿐이었죠. 특별할 것 없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의 작은 조각 같은 존재였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그는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청석에서도 몇몇이 킥킥 웃었습니다. 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말이 믿어지지 않을까봐, 무시당할까봐 두려웠죠.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증인, 성함과 나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올까 걱정이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혀는 굳어 있었죠. 이춘식입니다. 올해 75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에서 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함과 분함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말을 해야 했으니까요.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책상에 손을 짚고 노인을 내려다봤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의 눈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0년 전 그 사건 현장에 있었습니다. 순간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죠. 그는 팔짱을 끼고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이라고요? 그렇게 오래된 일을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었으니까요. 변호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방청석에서도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죠.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증인, 30년 전 일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혹시 기억이 왜곡된 건 아닙니까? 노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었죠. 하지만 막상 당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직접 봤다고요? 어디서 무엇을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노인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은 이제 흥미로운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마치 구경거리를 보듯이 말이죠.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봉투를 만졌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들이었죠. 그는 그것을 꺼낼까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증인. 무엇을 봤습니까? 판사도 이제 노인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그의 눈빛에 이제 약간의 호기심이 담겨 있었죠. 노인은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한 젊은이가 쓰러진 사람을 구하는 걸 봤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 젊은이가 바로 노인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판사에게로 향했습니다. 판사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노인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내는 게 두려웠죠. 변호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이 증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방청석에서 동의하는 듯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노인은 주먹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잠깐만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컸습니다. 법정 안에 울려 퍼졌죠. 제게 할 말이 있습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법정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노인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작은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앞에서 한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법정 안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로는 낼 수 없는 떨림이었죠. 그때 한 젊은이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 쓰러진 남자는 판사님의 아버지였습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노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한 표이였죠. 방청석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당황한 듯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구겨진 갈색 봉투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죠.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때의 증거입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법정 앞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판사는 노인 앞에 서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이건 판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판사의 눈에도 물기가 맺혔습니다. 서류 속에는 오래된 편지가 있었습니다. 판사의 아버지가 쓴 편지였습니다. 거기에는 감사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해준 젊은이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였죠. 그리고 또 다른 종이에는 차용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려웠을 때 노인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증거였습니다. 판사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노인을 봤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분이십니까? 판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젊었을 때 판사님 아버지께서 제 가게 앞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돈도 빌려주셨군요. 아버님께서 사업이 어려우실 때였습니다. 제가 가진 전 재산은 아니었지만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드렸습니다. 판사는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필체가 선명했습니다. 이춘식 씨, 당신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아까까지 비웃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뒤적이다가 멈췄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판사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가 도와줬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람을 끝까지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나서는 게 부담스러울까봐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겁니까?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오늘 이 재판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증인석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낸 것만으로도 후련했죠. 판사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채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보답해야 할 은인이 있다고, 언젠가 그분을 꼭 찾아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 사람의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고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사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그 가게 근처를 찾아다닌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게는 문을 닫은 뒤였고 주변 사람들도 그 주인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은인을 찾겠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그 은인이 바로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에 지쳐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판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증인께서는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노인은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많은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게는 얼마 못 가 문을 닫았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졌고 빌려준 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저희 아버지께 빌려주신 돈입니까?
아닙니다. 아버님께서는 나중에 갚으셨습니다. 다른 분들께 빌려준 돈이 문제였습니다. 노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마음이 약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방청석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아까까지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 전체였죠. 판사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오늘 재판은 단순한 민사사건이었습니다. 땅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었죠. 피고는 자신이 그 땅의 정당한 주인이라고 주장했고, 원고는 그것이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0년 전 그 땅 거래 현장에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중개인 일을 잠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래가 정당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거래는 사기였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법정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피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쳐다봤지만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기가 벌어졌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판사는 노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했습니다. 이 증언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노인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30년 전 그날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당시 중개사무소에서 잠깐 일을 도와주던 그는 우연히 그 거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사무소에 한 노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분들은 땅을 팔고 싶어 하셨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노부부는 그를 잘 모르셨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죠. 피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피고는 억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봤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그 중개인은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했다가는 저도 피해를 볼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평생의 죄책감이 되었습니다. 그 노부부는 결국 땅을 잃었고 얼마 못 가 돌아가셨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의 고백은 진실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판사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노인은 단순한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구한 은인이자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이었죠. 증인께서는 오늘 왜 나오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노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노부부의 손자가 바로 오늘의 원고입니다.
제가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억울함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앞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판사는 노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판사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법정 안에서 판사가 고개를 숙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이분은 판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은 제 가족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이십니다. 법정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분을 찾으셨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이어졌습니다. 방청석 사람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까까지 비웃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판사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법정에서의 책임을 분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증인의 증언을 계속 듣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그 거래 서류에는 중개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개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증언은 단순한 기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다시 봉투 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당시 거래 장부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저는 그날 이 장부를 몰래 복사해 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판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복사본이었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거기에는 실제 거래 금액과 조작된 금액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피고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였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원고 측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원고 측, 이 서류에 대해 검토하시겠습니까? 원고 측 변호사가 일어나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재판장님, 이 서류는 우리 측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명백한 사기의 증거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측을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 측, 변론하시겠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피고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피고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다툴 내용이 없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패소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원고 측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고는 할아버지 뻘 되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부모님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한 가족의 삶이 걸린 문제였고 3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한 분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법은 늦었지만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노인은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법정을 나가기 전 노인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노인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판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의 시간 동안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비웃던 사람들은 부끄러운 듯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원고가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노인은 젊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늦어서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 용기 내주신 덕분에 조부모님의 한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1시간 후 판사가 다시 입장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고 법정은 다시 엄숙해졌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본 재판부는 심리 결과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원고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피고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증거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30년 전 토지 거래 과정에서 명백한 사기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속했습니다. 중개인은 노부부의 무지를 이용해 서류를 조작했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방청석 사람들은 숨죽이며 판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노인도 긴장한 얼굴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에게 해당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그간의 부당이득에 대한 배상금도 지불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방청석에서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증언해 주신 증인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정의는 실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30년간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본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때로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판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이 사건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은인을 만난 기쁨과 정의를 실현한 보람이 함께 느껴졌죠.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법정 안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판사도 막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서 박수를 쳤고 노인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피고는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원고는 노인에게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다. 다만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단다.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젊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는 법복을 벗고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노인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나왔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노인은 놀란 듯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판사는 노인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당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라고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희 아버지는 그날 돌아가셨을 겁니다. 판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버지와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노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께서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도 나중에 갚으신 돈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돈도 제대로 갚지 못했다고 아버지께서 항상 아쉬워하셨습니다. 판사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장에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언젠가 당신을 찾으면 꼭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세월이 느껴지는 종이였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판사의 아버지가 생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이춘식 씨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 아들이 당신을 찾아낸 것이겠지요. 저는 평생 당신의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돈은 갚았지만 생명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 데가 없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제가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노인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판사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 자주 뵙고 싶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판사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그럼 최소한 현관까지 배웅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좋은 날씨네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판사도 하늘을 봤습니다. 네,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인연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노인이 인사를 했습니다. 판사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꼭 다시 뵙겠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느렸지만 어깨는 펴져 있었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판사는 노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은인을 만난 것도 기뻤고 정의를 실현한 것도 뿌듯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 노인을 향해 사람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아침에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그들에게도 미소를 지으며 답례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노인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슴속 봉투를 다시 만져봤습니다. 오래된 서류들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더 이상 짐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였고 기억이었으며 위안이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법원 건물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억울함은 풀렸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무시했지만 결국 그의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에게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날이었고 잃어버린 인연을 되찾은 날이었으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날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노인은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자 한자 천천히 읽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본다고,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노인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그날 밤 노인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잠든 밤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하고 차갑습니다. 하지만 진실과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정의를 믿는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었고 교훈이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무시당했던 노인은 결국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실의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세상이 그를 잊었어도 정의는 그를 기억했습니다.